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일간 베스트에 에, 올라온 한 게시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요, 일간 베스트가 아니고,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던 글이 이쪽으로 이제 날라진 것 같은데, 부정선거를 이제 입증하기 위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원래 최초 글을 작성한 원작자는 인쇄 전문가급의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왜 이게 부정선거냐? 그 증거를 이제 제시하는 글인데요. 저도 읽어봤는데 정말 명약관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떤 여기 전문가들이 관련 설명을 했습니다만 똑 부러지는 설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요, 그 증거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이 문제되는 것이 일단 이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이걸로 일단 승부를 걸어야 돼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게 직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설명이 필요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머리를 자꾸 굴려야 되는 그런 이유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전파가 잘 안 돼요. 가장 확실한 건 이겁니다. 어쨌거나 빳빳한 이거는 또 투표용지가 많잖아요. 그 나와 있는 이 자료 화면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사진도. 자 여기 보면요. 이런 거 쓰면 민주파출소 같은데 신고 당하려나? 나 원래 정치 관심 없다. 이번에 전한길 선생님 영상 보고 나도 그 투표지 찾아보고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 생각을 끄적여 볼게. 투표지 관련 이슈들과 갑론을박을 많이 찾아봤는데 내가 의구심을 품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대부분 아래에 대해서만 떠들더라고. 1. 투표지를 몇 번 접든 상관없다. 2. 원상복구가 되는 종이라 빳빳하다. 3. 현미경으로 보니까 접힌 부분이 있더라. 4. 법원에서 전문가 데려다 검증했는데 이상 없다더라.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저쪽 이제 민주당이나 혹은 부정선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생각이고요. 내가 보는 생각은 다르다. 내가 생각할 때 자신은 대학생 때부터 인쇄를 계속 해봤다. 10년 넘게 인쇄소를 들락날락한 사람이 바로 나다. 사실 흔히 꿰뚫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면서 봐왔던 것들을 토대로 글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일단 내가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빳빳한 신권 동 같은 투표지들이다. 나는 이게 빳빳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저 종이 모아놓은 단면이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렇게 깔끔한 단면은 인쇄소에서 이제 막 재단이 된 종이 묶음에서나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하려면요. 인쇄소에서 막 재단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요. 요거.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럴 때만 이렇게 가지런하게 직사각형 마치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진다는 거죠. 자, 이 사진이 재단기로 재단한 종이의 단면이라고 합니다. 요건 뭐 부정선거 관련 그거 자료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인쇄소에서 재단을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종이를 재단할 때 유압 프레스로 누르고 거대한 칼날로 유압 프레스에 안 눌린 반대편을 잘라내 종이를 유압 프레스로 누르기 때문에 종이 사이에 공기나 미세한 공간마저 사라진다. 그래서 얇은 종이일수록 서로 잘 붙는다고 합니다. 그럼 신권 다발처럼 아주 빳빳하고 깔끔한 단면을 갖고 있는 종이 묶음이 나온다. 근데 재단기로 종이를 자를 때 밀림 현상이 발생해서 종이가 잘리다가 밀리면 당연히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티가 안 나지만 같은 회차에 재단이 된 종이가 아니라면 서로 맞대 보았을 때 그 오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해요. 물론 유압 프레스에 눌려진 쪽은 어느 회차에 잘리든 차이는 안 날 것이다. 워낙 그거는 강한 힘으로 이렇게 재단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똑같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작성자는 의문을 이제 이렇게 제기하는데요. 투표함에 투표지가 마구마구 섞여 있었을 텐데 저 투표지를 정리한 사람은 어떻게 사이즈가 딱 맞는 애들끼리 모아서 묶어 놓은 걸까? 바로 이런 식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전부 흩어진 한 장일 거잖아요. 전부. 어쨌거나 관내 투표가 되든 뭐가 되든 한 장씩 왔다고 전부. 그럼 그 한 장을 하나씩 이렇게 포개는 거 아닙니까?
이 다 포개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 어렵다라는 거죠. 그 사람 말로는. 일리가 있습니까?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 하나하나 사이즈 대보고 많은 애들끼리 묶어놨나? 똑같잖아요. 가지런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오차가 발생하고 서로 간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는 똑같다. 이렇게 똑같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한 인쇄소에서 유아프레스 같은 혹은 다른 어떤 비슷한 그 기계를 이용해서 단면을 이런 식으로 재단을 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쇄 장비들은 오차를 발생시키는데 저건 대체 어떻게 한 것일까? 그리고 나는 연이어 두 번째 의문점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문점이 바로 이건데요. 사전 투표 용지는 현장 인쇄잖아요. 현장 인쇄. 현장에 가면 한 장씩 이렇게 빼준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사진처럼 말이죠. 종이가 말려있는 롤지라 그러죠. 롤지. 롤지를 사용할 것이다. 롤지는 넓이가 정해져 있어서 종이를 모아서 묶어 놓으면 왼쪽 오른쪽의 단면이 재단기에서 재단한 것처럼 깔끔해 보이겠지만 상단과 하단 단면은 그렇지 않다. 아까 말했지만 모든 인쇄 장비들은 오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롤지로 인쇄된 종이들은 재단기에서 나온 것 같은 빡빡한 밀도감은 손으로 재현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한 것일까?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네요. 어쨌거나 이 모든 종이가 그렇게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데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인쇄소에서 딱 재단했을 때 그 묶음 그대로 올 때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장은 어떻게 찍었느냐? 묶음 그 상태에서 도장 찍히는 부분만 넘기면서 이렇게 찍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최초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화 돼 가지고 인쇄소에서 그렇게 찍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전문가들은요, 소위 이제 이발이 종이다라고 합니다. 이발이 종이. 이게 왜 나왔느냐? 이 사람은 잘 아네요. 이 인쇄를 직접 해본 분들은 안다라고 합니다. 이발이 종이는 종이를 너무 많이 재단하면 칼날이 무뎌져서 종이가 잘리다가 씹힌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 종이가 바로 이발이 종인데 이런 식이죠. 이게 지금 찝혔다 그럴까 뭐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여기. 투표소 현장에서 롤지로 인쇄를 하는데 도대체 이발이 종이 이게 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쇄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의문을 제기합니다. 종이는 얇으면 얇을수록 습기와 온도에 민감해진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A4 용지도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손가락이 닿는 부분은 살짝 종이가 운다라고 합니다. 실제 테스트해 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종이가 울었다는 건 물기나 습기를 먹어서 특정 부위가 팽창되어 형태 변형이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데요. 종이가 울면 다림질을 해도 절대 원래 상태로 못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종이를 다림질할 일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원래대로는 안 된다. 형상기억 종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손에 닿는 순간부터 손가락의 땀과 체온 그리고 손아귀의 힘 때문에 종이는 울고 손상이 되게 마련입니다. 약간이라도. 우리가 투표지를 손에서 손으로 전달받고 도장 찍는 가림막 안에 들어가서 손으로 잡고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 번 손을 타는 거죠 벌써. 그래서 깨끗한 종이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건넬 때부터 벌써 이게 손을 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거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접지 않고 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런 식으로 빳빳한 종이들이 대량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런 비슷한 사진이 너무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너무도 많이. 자, 아무튼 우리가 투표지를 손에서 손으로 전달받고 도장 찍는 가림막 안에 들어가서 손으로 잡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종이가 자연 상태가 될 수가 없고요. 약간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울 수밖에 없다. 이런 종이들을 모아놨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되는 게 정상이죠? 아까 이런 종이처럼 빳빳해지는 게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어느 한쪽이 진실이려고 하면요. 그게 대다수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선관위 투개표 현장 사진을 이쪽에 공개된 거 보면요. 빳빳한 이런 묶음 다발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섞여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절대로
시원하게 해석을 못해요. 이걸 제가 그냥 깔아 뭉개려고 하지 그냥.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달리 말하면요. 이 형상 기억 종이를 갖고 성부를 그려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확실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직관적이라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아무튼 사진에 있는 투표 용지들처럼 단면이 누래지고 지저분해져야 이게 맞습니다. 당연하죠. 손을 여러 번 탄 거예요. 전부. 당연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개표 과정에서는 또 손을 탄다고요.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거 재검표 들어갔을 때 그때 나와 있는 빳빳한 용지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손을 많이 탔거든. 그 사이에 또 이 기계를 또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투표지 분류기라고 합니다만 그걸 또 통과하고 그러면은 너덜너덜해져야 맞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도 투개표 현장에서도 빳빳한 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거기 점검할 때, 재검표할 때 말이죠. 자, 물론 저 투표지들은 접힌 부분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는 게 더 크긴 한데요. 자세히 보면 접힌 부분 말고도 종이의 날 부분이 직선이 아니라 굴곡이 진 종이들도 있습니다. 종이 측면을 잡고 도장을 찍었으면 저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 용지 묶음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때 장갑을 끼고 투표를 했나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것은 이거라고 하네요. 이거. 투표 용지에서 떡 재본 본드 찌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본드 찌꺼기라고 이 사람은 말하네요. 이거는 롤지 그 형태의 거기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오로지 인쇄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떡재본은 아까 말한 재단기로 인쇄소에서 재단기로 종이를 재단하는 후에 깔끔해진 면에 본드를 전체적으로 이제 바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책 표지를 붙이는 작업이 있죠. 책 표지를 붙이고 본드가 어느 정도 마르면 짜투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다시 재단기에 넣고 종이를 자릅니다. 이때 본드 부분도 잘리면서 재단기 칼날에 본드 찌꺼기가 이제 붙을 수 있겠죠. 근데 롤지로 인쇄하는 투표지에는 저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떡재본 본드가 남거나 이발이 종이처럼 재단기에 종이가 찝히면 아래 요런 사진, 이런 사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사진. 이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붙는 이걸 갖고 이제 이 빼박 증거다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이제 본드의 작용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사진 정전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요 종이가 노루지보다 가벼운 거 아니면은 정전기로 저렇게 머리로 붙는 현상은 난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노루지라고 하는 것은 롤지입니다. 롤지. 종이가 롤지보다 가벼운 거 아니면 정전기로 저렇게 머리만 붙는 현상은 난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10년간 인쇄소를 들락날락 그랬지만 이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 음모론은 아니고 인쇄를 오랫동안 했던 내가 투표지 사진만 봤을 때 생겼던 의문들을 한번 작성해 본 것이다. 다들 몇 번 접었냐 같은 의미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다들 인쇄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걸까 싶어서 글을 작성해 봤다. 그리고 QR코드마다 고유값이 있고 그것들을 대조해 봤을 때 투표지 수랑 유권자 수가 같았는데 뭐가 부정선거냐라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난 이런 애들은 QR코드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는 애들이라고 생각한다. QR코드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URL 주소가 등록이 됐다는 것이다. QR코드는 URL이 없으면 못 만드는 것이다. 고유값만 제대로 매핑이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순식간에 URL 생산을 할 수가 있다. 나도 회사에서 쿠폰 나눠줄 때 QR코드로 실물 쿠폰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그냥 어드민에서 URL 100개 생산 딸깍 하면 서버에 그냥 한 번에 쫙 등록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작업 치려고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다라고 하네요. 그럼 난 이것들을 가변 데이터로 만들어서 동일 디자인의 정보만 계속 바뀌어서 인쇄되게 할 수도 있다. 인쇄할 때 페이지 넘버링 같은 거랑 비슷한 개념이다. 투표지 받을 때 URL이 생성돼서 QR코드가 찍혀 나오는 것이라면 그 URL이 서버에 등록된 시간을 보면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 당연하죠. 선거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하잖아요. 이런 식이면 전부 같은 시간대에 딱 몰려 있을 겁니다. 이게 전부 조작이죠. 부정이죠. 이게 딱 입증이 된다 그러면요. 사람 1이 투표지 받고 사람 2가 투표지 받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시간 이거는 뭐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조작된 애들은 지연시간 없이 한 번에 등록됐을 것이다.
QR코드를 까볼 수만 있다면 정보가 맞는지 보는 것보다 저런 세세한 정보까지 다 들여다보게 된다. 확실하게 이제 증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난 개발자가 아니라서 디테일한 건 모르겠다. QR코드 관련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이제 충분한 어떤 시간 되면 확인해도 완전히 이걸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내 피셜이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싶다. 제가 봐도 말이죠. 완벽한 설명이네요. 이 정도면 완벽한 설명. 자, 어쨌거나 이걸로 싸워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